2024년 6월 3일 맨발 걷기,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전자가 황산 화재로 작용할 수 있는가? 제임스 오시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표제의 논문 7번째 마지막 편으로 몸속에서의 자유전자의 전도와 결론 부분을 번역하여 동논문의 번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속에서의 자유전자의 전도. 여기에 요약된 다양한 조사 결과는 지구의 땅과 인체 사이의 자연적인 전기적 접촉을 복원하고 유지함으로써 신속하고 심오한 항염증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가설은 이러한 항염증 효과가 땅을 맨발로 걷거나 접지 수면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접지 패치의 사용을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온 자유전자의 흐름에 기인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가설은 이러한 땅속 자유전자가 어떻게 피부 표면에서 다양한 조직의 염증 주머니로 전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피부 표면과 내부 조직과 기관 사이의 전기 전도 경로는 심전도 및 뇌파와 같은 다양한 진단 도구에 활용됩니다. 이 기술은 피부 표면의 전극을 사용하여 심장과 뇌에서 각각 생성된 전기장을 감지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내부 장기에서 피부 표면으로 전기 전도의 경로가 있다면 회로는 피부에서 장기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됩니다. 피부에서 신체 내부로의 전도는 미세 전류 및 주파수별 미세 전류를 사용한 다양한 치료법의 성공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침술과 전기침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에서도 추가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피부 표면의 경혈에서 측정된 장기 기능의 전기적 측면은 피부 표면의 진단, 즉 동일한 피부 지점에 도입된 전기 신호는 해당 기관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진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해된 전해질은 살아있는 생체 시스템의 전화 운반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몸은 용량 전도체로서 피부는 전해질과 단백질의 균질한 용액임을 가정합니다. 그러나 용량 전도체의 가정은 생체의학의 일부 중요한 영역인 해부학, 조직학, 세포식물학 및 세포막 생물학을 무시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접지의 물리학은 땅속 전자가 염증 부위로 이온의 유동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거의 불가능함을 말해줍니다. 원래 셀리가 설명한 대로 염증 부위는 염증성 주머니에 의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항염증 분자나 활성산소 주머니의 전자의 접근을 고려함과 같은 용량 전도체의 가정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음으로 하전된 이온이 집중된 특히 염화물은 신체의 거의 모든 체액에서 존재하지만 이 이온들이 명백한 황산 화재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전해질이 어떻든 황산 화재 역할을 한다고 가정해도 우리는 지구와의 접촉이 어떻게 염증 부위에서의 가용성을 증가시키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큰 수화 껍질을 가진 유비쿼터스 전해질이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황산화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현상들은 염증 반응의 본질과 생리학적 과정에서 땅속 자유전자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후속 간행물에서 추가로 논의될 것입니다. 결론. 이 저널 64의 최근 사설은 접지 현상이 저명한 생물학자 T.H. 헉슬리에 의해 제기된 오래된 질문에 대해 새로운 빛을 비추이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에 대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질문들 중 그 모든 것의 이면에 놓여 있고 그 어떤 질문보다 더 흥미로운 문제는
자연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과 이 시리즈의 다른 논문에 요약된 연구들은 신체와 지구 사이의 실용적이고 자연적인 정기적 접촉의 복원 및 유지가 심오한 치유 효과를 가져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과의 접지 연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는 자연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증거들은 땅속 자유 전자가 천연의 항산 화재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염증 과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합니다. 특히 셀리는 다른 종류의 자극물들이 각각 다른 정도의 염증 반응 합성 독성 및 촉매 독성 를 일으키고 부신 피질의 호르몬은 이러한 반응을 중재하고 조절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접지의 효과는 지구와의 전도성 접촉 정도에 따른 또 다른 염증 방정식의 변수를 제시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구와의 직접적인 접촉의 상실은 전자결핍이라는 적응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염증 반응의 해결을 늦추고 면역 체계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갈리와 테플리치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와의 접촉은 코르티솔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요약된 결과는 땅과의 접촉이 우리 몸속에 자유전자를 제공한다는 또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신체에 전기를 도입하거나 전자가 신체 내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치료 양식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접지를 이용한 다양한 에너지 의학의 처치뿐만 아니라 많은 몸이나 에너지 및 운동요법의 이점은 부분적으로 자유전자가 염증성 포켓으로 침투하여 다양한 만성질환을 초래하는 활성산소를 중화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코멘트. 이 논문은 접지 이론이 2010년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는 책에 의해 발표되기 전인 2007년에 작성 발표된 동이론의 잉태 초기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아직 임상실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의학자 제임스 오시만 박사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누차 강조해 온 땅속 자유전자의 황산화 효과에 대한 입증이나 증거들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여진 글이라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도여서 접지의 황산화 효과를 믿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조금은 싱거운 논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원인과 해법이 땅속 자유전자의 황산화 효과일 수 있음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특히 지금 제가 맨발 걷기는 천지인의 섭리를 따르는 일이다 고 말씀드림과 같은 취지를 동논문은 신체와 지구 사이의 실용적인 자연적인 정기적 접촉의 복원 및 유지가 심오한 치유 효과를 가져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과의 접지 연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는 자연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서술하고 있음도 참으로 시사적입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오늘날 동논문의 기본 가설이 여러 접지 이론 학자들과 우리의 맨발 회원들의 수많은 치유 사례들로 또 저 자신의 맨발 걷기와 접지의 이론 체계로 뚜렷이 확인이 되고 뒷받침되고 있다 믿어집니다. 이에 아래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에 올린 박동창의 맨발 강의 6 맨발 걷기의 이론 체계 접지 이론 황산화 효과를 올려드리니 다시 한번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토요일 동아일보에
대해서 특필된 강직 인간 증후군을 앓고 있는 박상옥님이 한악의 해변가를 맨발로 걸으면서 급속히 그 증세가 호전되고 있는 현상을 유튜브에 올린 맨발 걷기 치유 사례 425-1 캐나다 가수 셀린 디옹이 앓고 있는 희귀병 강직 인간 증후군 맨발 걷기로 치유의 횃불을 쏘아 올리다. 박상옥 여 71세로 다시 올려드리니 경청하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